자, 오늘은 통합 11일 만에 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개혁신당 제3지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설 연휴 첫날이었죠. 9일에 전격적으로 합당 선언을 했었는데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두 공동대표가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낙연 대표도 부끄럽다, 뭐 이준석 대표 참담하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지난 20일에 기자회견 이제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약간 서운함을 비췄는데 일단 왜 11일 만에 결별하게 됐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서로 신뢰가 부족했다. 네. 못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부정을 하고 합을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분석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역시 진영, 지형, 지역, 이념, 정책 이 다른 곳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네. 같이 합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층에서 좀 많은 불만과 반감을 내세웠던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네. 법정인 당대표 얘기도 하고 또한 주도권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기도 생각을 했고 이거는 합의문 약속 파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판단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계속 신뢰를 하지 못했다. 언제 나를 뒤통수를 칠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이 상황에서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준석 대표를 만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만나가지고 아니 당신이랑 나랑 싸웠다. 그래서 내가 당신 이준석 대표 내가 공격한다고 막 그러고 있다. 그 내가 도매금으로 당신 때문에 욕먹고 있다 그랬더니 네. 막 깔깔깔대고 웃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속닥속닥 뭐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왜? 얘기해주세요. 그거 얘기하면 또 분란이 일어나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러니까 누구랑은 놀지 마세요. 상종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짐작이 됩니다. 네? 누군지 짐작이 되네요. 아이 또 이제 댓글에 또 누구냐고 또 막 엄청 올라오겠네. 앵커님. 제가 누구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왜 결별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너무 쉽게 만났어요. 저는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양쪽 다 이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을 줄 알았더니 첫 번째 그 정도 각오가 돼 있진 않았고 그리고 처음 11일 전에 만났을 때보다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 예상치 어떤 못한. 변화죠? 네. 일단 앞서 장 소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지지층의 이반이 생각외로 심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특정 커뮤니티에서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 비난이 넘쳐났거든요. 네. 못 믿겠다. 그냥 한동훈한테 가겠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이준석 대표가. 네. 근데 민주당 쪽에도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네. 쪽에도 그런 환경 변화가 있어요. 네.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 문제가 커지니까 네. 굳이 내가 이준석 대표랑 안 합쳐도 아하. 그냥 따로 있어도 네. 저쪽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세력화가 가능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기획했다기보다는 굳이 참으면서 서로 만날 필요가 점점 없어진 네. 그런 외부 환경 변화가 전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저렇게 많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네. 동생 학비도 돼야 되고 결혼해서 일단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로또에 됐대요. 네. 그럼 굳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분하고 이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양쪽에 생겼다.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봐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또 여기 얽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석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인은 네. 자 우리가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자 집도 사고 뭐 시부모님 봉양도 하고 아니면 뭐 가전 제품도 뭐 사고 뭐 이렇게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하고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빨리 뭔가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네. 이제 남편은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생각 중이잖아. 좀 나중에 결정해. 지금 뭐 급해. 그게. 부인이 누구고 남편이 누군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화딱지가 난 거지 이제. 네.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아니 지금 빨리 가가지고 뭐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인사드리러 네. 가야 되는데 아주 가만히 있어봐 뭘 살지 지금 좀 생각 좀 해보자 지금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그런 스타일도 안 맞지 않았느냐. 이제 네. 한쪽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긴 한데 네. 좀 더 디테일이 한쪽 측면에 돼 있고 네. 반대쪽 측면을 제가 뭐 꼭 그쪽을 네. 지지해서가 아니라 얘기를 하면 네. 아 가만히 있어봐 좀 이따 내가 갈 거야 다 걱정하지 마. 야이 엑스 야이 녀석아 돈도 못 벌어온 놈이 네가 머리끄댕이 잡고 나가 뒤져. 그러니까 그럼 나가 당장 나가 뭐 요런 게 아니었을까. 아. 이쪽 편의 뉘앙스를 네. 좀 더 가미하면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약혼했다가 파혼한 과정을 두 분이 이제 부인과 남편의 상황극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통합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 성찰해야 네.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반성하는 이미지는 그동안 아니었잖아요. 처음. 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진짜 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지지자분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와 내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정치판에서 선거 전략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 괜찮게 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내 뜻을 따라줄 거야 네. 라는 그러한 안이한 생각도 했었을 것 같고 좀 쉽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또한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지지층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합당을 했는데 네. 그러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네. 정치력을 더욱더 겸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네. 보여지고 네.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계속 왜 통합해라 얘기를 했냐면 네. 제3지대가 어쨌든 갈라져 있으면은 정치의 고관심층이 아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가만있어 봐. 제3신당 어디 찍어야 되지? 야 이건 뭐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총선 때까지는 하나로 뭉쳐서 네. 세력을 최대한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거예요. 서로 좀 양보하고 존중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그런 말은 네. 그냥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반성은 아니다. 예, 네. 뭐 약간은 반성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 말도 예전에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했잖아요. 네. 그만큼 성숙했다. 그러니까 성숙했다기보다는 네. 그 정도 스킬을 쓸 줄 알게 됐다. 네.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스킬이기도 한데 네.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누구님처럼 그냥 그 정도의 스킬이거든요. 근데 네. 예전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도 안 쓰는 게 하나의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쓰고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자꾸 분열의 아이콘처럼 비춰지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좀 더 스킬을 쓰는 건 뭐냐면은 네. 영혼이 안 보이게끔 얘기를 하는 네. 고난도 스킬을 쓴다. 영혼이 안 보이게. 다 제 탓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네네. 이게 진심이 느껴져 버리면 진심으로 같이 그럴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영혼을 뺀 채로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네. 스킬을 쓰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네. 막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저희는 이게 서로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습니다. 아주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원론적인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무슨 좋은 선후배로 사귀어요. 그냥 안 보는 거지. 네. 그건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재결합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없지요. 여기서 이낙연 대표가 다시 온다고 하면 네.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뭐 기획으로 내쫓았다라는 말이 있지만 꼭 그건 아니어도 네. 일단 현 상황이 난처해진 이제 개혁신당으로 양측이 합병했을 때부터 네. 난처해진 이준석 신당에게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단 관심도 계속 끌고 가려면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정도가 계속 멘트를 해주고 이슈를 끌어가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이낙연 대표가 있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 올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그 얘기를 하죠. 김종인 위원장 보고 공관위원장을 먼저 맡아달라고 얘기한 건 이낙연 대표 측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사실은 이낙연 대표 측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있어도 와라 왜 못 오냐. 네.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였고. 근데 김정인 위원장은 눈에 있으면 안 가. 약간 제가 보기엔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 약간 맥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알고 자꾸 갈 테면 가라봐. 아니 갈 테면 가봐라. 네. 나는 쪽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데. 예. 재결합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 사유가 좀 이거는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네. 그냥 청소 좀 해. 저 설거지도 하고, 지금 운전 좀 하고, 좀 쓰레기 좀 버리고 좀 와. 이게 아니라 네. 서로 좀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다시 재결합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재결합은 어렵고 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러니까 참고 갈 줄 알았더니 열 하루 만에 이건 못 참고 가겠다라는 게 보였고 네. 또 새로운 앞서가 말하는 외부환경의 변화도 있고요. 또 하나는 MBTI가 달라요. 같이 할 수 없는 MBTI가. 성격이 다른 성격이 문제였군요. 다르네. MBTI가 MBTI가 달라. 그러면 이렇게 좀 갈라졌는데 사실은 둘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그게 잘 안 났고 그래서 결국 깨졌는데 그러면은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불리할까요? 깨졌을 때. 이게 변수가 많아가지고 네.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낙연 신당이 네.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낙천자들 네. 특히 호남 지역에 있는 낙천자들을 대규모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네. 호남의 상징적인 정당이 된다면은 네. 또 다른 차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손짓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대략 원내 교섭단체 20석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된다면 네. 또한 비례 순번에서 정당 순번에서 3번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고관여층이 아닌 곳에서는 여기가 제3지대 신당인가 보다 하고 찍어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제 그걸 의석을 많이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씩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개혁신당의 존재 이유, 명분 그다음에 가치관과 철학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하는데 네. 보도는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정책 내용이 양쪽에서 맨날 친명, 비명, 막 여기는 뭐 친윤, 이거 현역 의원 공천 이거에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뉴스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관심을 관심 적게 못 받아서.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양쪽 다 현재로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지난주에는 합쳐져 있으면은 네. 대략 한 30% 정도 가까이 정당 득표를 받아서 한 18, 19, 이 정도? 보셨어요. 뭐 이렇게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한 자리 숫자, 이제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이랑 새로운 미래? 제가 지난주에 제3당으로 잘 가도 네. 10의 4승분의 1 정도, 네. 10의 3승분의 1 정도로 7, 8석을 받을 확률이 있다. 네. 대략은 5, 6석이 맞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일단 손해예요. 기본적으로는. 네. 예를 들면 세상 일은 모르니까 내일 모레 외계인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니까 그런 변수를 제어한 80% 정도의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상태 네. 둘 다 손해고 그건 3당으로 장수환님 말처럼 어떤 위상을 가져갔을 때 네. 규모의 위상을 가져갔을 때와 지금은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고 훨씬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쪼그라들었다. 네, 그래서 쉽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쪽에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좀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 규모 있고 나름의 깃발을 본인의 깃발을 갖고 있는 의원이 오지 않으면 네. 지난 총선의 민생당 사례처럼 총선에 임할 때는 의석수가 많지만 총선이 지났다면 지역구는 한 석도 없고 비례대표도 한 석도 없는 네. 정당만 유지하는 네.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 이런 얘기를 새로운 미래 측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네. 정말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해서 대선 주자급들 민주당에 지금도 별로 없긴 한데 네. 그런 분들이 새로운 미래를 막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준석 신당도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네. 현재 반 윤석열의 완전 반은 아니지만 절반의 반 이 정도로 해서 반대 반보다 절반의 반 정도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포지셔닝을 자꾸 찾아가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다. 네. 둘 다. 양쪽 둘 다 손해다. 두 분 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까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또 이제 배지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 지역구보다는 비례에 나가서 네. 이렇게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배지 다는데 더 현실적이지 않냐. 네. 그랬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지역구 나갈 것 같아요. 지역구 나간다. 자, 어느 지역이요? 그거까지는 이제 아직 검토 중인 것 같고 얘기를 안 하던데 네. 하여튼 지역구 나갈 가능성이 거의 이제 50.1%. 아, 50.1%. 그럼 100%죠. 50.1%. 아, 그렇군요. 신기한 계산법인데? 50.1%면은 어느 지역가 다 당선돼요.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판에서의 50.1%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역구 나갈 가능성이 100%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고 네. 지역구 나가서도 이번에 꼭 배지 달아서 5월 30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이준석 의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안 응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네. 이준석이라는 대한민국의 걸출한 정치인이 자꾸 외곽에 있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배지를 달아서 국정 운영도 한번 경험해보고 의정 활동도 경험해보고 본인이 직접 법안도 발의해보고 그러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짜 실질적으로 느껴보고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배지 이게 한 3.75g 되게 가볍거든요. 네. 근데 이 자그마한 배지의 무게감은요 30톤이 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원, 민심, 응원, 그렇죠. 뭐 또 환호, 또 반대 이런 것들이 다 이 배지 안에 있거든요. 네. 그 배지의 무게감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단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배지가 아니어도 본인의 공간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귀담아가 낫겠네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밥도둑 세트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뭐 맛있네 여기 장. 어디 장이라고요? 통영해인. 동영해인장. 네. 아, 저는 가리비장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멍게장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바다의 향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제 몸속으로 실핏줄까지 전달되는 느낌이 든다. 와 실핏줄. 형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양념 가리비장이 네. 나의 융털세포를 자극하고 있어. 공덕포차가 인정한 장세트 사형제, 통영의 신선한 가리비로 만든 가리비 삼형제, 연평도 신선한 꽃게를 깔끔하게 손질해서 먹기 편하게 준비한 손질 간장게장, 양념 간장게장 이렇게 있는데요.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단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배지가 아니어도 본인의 공간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귀담아가 낫겠네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집권여당 대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권력의 정점이 대통령과 맞짱을 떴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렵지만 어쨌든 3당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깨진 게 좀 아쉽다라고 느끼는 거냐면 이미 이렇게 컸던 사람이어서 네.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위치를 가져가지 못하면 그건 규모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 네. 확실한 자기의 색깔과 내용 면에서 뭐 물론 확실한 자기의 색깔이라고 해서 너무 날카롭기만 한 그게 아니라 충분히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네. 기존에 컸던 데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들어가 있다. 네. 물론 좀 오랫동안 다시 와싱 상담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이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만 이준석 대표가 한다고 해도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수축된 상태다. 네. 그래서 뭐 정책을 여러 개 내고 지금도 뭐 그제도 내고 이런 게 있지만 보다 굵직굵직하고 큰 그림으로 가지 않으면 네. 그냥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의 집권 여당의 대표일 때 또 집권 여당에서 대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통령과 맞짱을 뜰 때와 지금의 위치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눈에 띄는 정책 낸다고 해서 집권 여당 대표일 때 내는 거랑 지금은 달라요. 더 크게 가야 된다. 시대 화두를 건지는 거. 배지를 달아야 된다. 아니 저는 배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배지는 상관없고. 그건 이제 소장님하고 좀 다른데 왜냐면 규모는 소장님은 작지만 어쨌든 단단하게 뭔가를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야겠다. 정치인의
큰 정치인의 걸음걸이를 봐줘야 된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배지를 안 달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기사를 쓰겠다는 사람이 기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배지가 중요하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려면 축구 선수가 돼야지. 네. 그냥 일반인이 어떻게 축구 선수 할 수 있어요? 다 역할에 맞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물론 이제 배지를 달면 좀 더 용이하겠지만 네. 그게 이제 이준석의 아마 저 만약 그런 거면 가능합니다. 소장님 말이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온 하나의 인물로서 자기의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건 정말 어려워. 저도 한 80%는 그렇게 어렵다고 보는데 네. 그게 전제된다면 네.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배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소장님 말처럼 저도. 근데 그렇게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로 봐서는 굵직굵직하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있다고 봐요. 방송 네, 쪽에서.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굵직굵직하게 계속 야인해서 이준석의 색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의 색깔들은 너무 좀 편협한 것들이 많아요. 네. 작은 부분에 집중하는. 배지 달고 굵직굵직하게 자기의 색깔에 맞는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배지가 좀 필요하면 제가 새마을운동 배지라도 구해서 하나. 알겠습니다.